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7살 남자입니다.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고, 딱히 결혼할 생각도 없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애비란 인간에게 하루가 멀다 하고 혼이 났고, 중학교 2학년이 되는 해에는 다른 여자랑 살림을 차리면서, 안 그래도 가난한 집안 살림을 다 가져가거나, 팔아서 돈으로 챙겨서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저와 동생을 먹어 살리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으셨고, 고생만 하시다가 3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는 하루라도 빨리 좋은 여자를 만나서 손주를 낳아서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 결혼에 대한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애비 밑에서 자랐고, 가난이 얼마나 힘들고 사람을 주눅 들게 하는지 잘 알면서도 아직도 가난에 벗어나지 못한 제가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된다는 것을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저를 잘 알면서도 고등학생 때부터 사귀는 건지 안 사귀는 건지 잘 구분이 되는 아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그 여자친구도 참 인생이 고달픕니다. 고등학생 때 같은 반이었고 친해지게 되면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학교 끝나고 나왔는데 할 말이 있다면서 저희 집으로 같이 왔습니다. 들어와서는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니 여기저기 멍든 자기 몸을 보여주며 새아빠한테 맞고 몹쓸 짓도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불쌍한 놈이 나 말고 한 명이 더 있다는 생각에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났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가서 복수라고 해주고 그 집에서 당장 나오라고 하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방 한 개 있는 반지하에 살고 있고 그때도 동생은 같이 살 형편이 되지 않아 시골 외갓집에서 초등학교 다니고 있었고 매일같이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엄마에게 한 명의 부양가족을 늘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직장을 구하면 같이 나와서 살자고 굳게 약속을 하고 정말 싫었지만 달래서 집에 보냈습니다. 며칠 뒤 새벽에 자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옷차림도 형편이 없고 머리도 엉망이었습니다. 일단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새아빠를 피해서 도망을 온 것이었습니다. 일단 급한 대로 엄마 옷을 주었고 따뜻한 커피를 타주었습니다. 여기저기 까진 데가 많아서 약을 발라주는데 계속 울기만 하였습니다. 괜찮다고 안전하다고 하면서 꼭 안아주는데 이 여자는 제가 꼭 지켜줘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몰래 저희 집에서 숨겨주는 것은 한계가 있었고 결국 눈치를 챈 여자친구는 고맙다면서 저한테 첫 경험을 주고서는 저희 집을 나갔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채 아예 가출을 한 것이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알면서도 지켜주진 못한 제가 너무 한심하고 바보 같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 후 바로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제대와 동시에 제가 갈 수 있는 회사 중에서 가장 월급을 많이 주는 곳으로 취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우연치 않게 같은 회사에서 그 여자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막 입사한 정직원이었고 여자친구는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아는 척을 하였지만 여자친구는 제가 아는 척을 하는 것이 싫다고 하였습니다. 회사 사람들에게 그녀는 화목한 가정에서 밝고 평범하게 자라왔고 휴학 중에 대학생 등록금을 벌려온 착실한 대학생 이미지를 심어두었는데 그녀의 모든 과거를 아는 저는 방해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거리를 두며 일적으로만 지내다가 젊은 직원들끼리 회식을 하게 되었고 당연히 저도 그녀도 그 회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유독 저하고 그녀하고만 서먹서먹하게 지내자 사람들은 친하게 지내라면서 저를 그녀 옆자리에 앉혔고 그렇게 회식은 시작되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사람들과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술 먹고 그녀의 과거에 관련돼서 말하거나
친한 척을 하면서 실수를 할까 봐 마음이 계속 불편하였고 결국 개인적인 일이 있다면서 먼저 가보겠다고 나왔습니다. 다음날 회사에서 그녀가 먼저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말을 걸었고 저는 땡땡씨가 미안한 일 없다면서 가서 일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날 저녁에 퇴근하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만났고 가볍게 목례만 하고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제 핸드폰을 뺏으면서 정말 끝까지 이럴 거냐며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제 핸드폰을 돌려달라고 하자 받고 싶으면 따라오라면서 먼저 버스를 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번화가에 있는 술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참 동안 사과를 받은 뒤에 어떻게 지냈는지, 어디서 사는지 등 여러 근황을 나눴습니다. 그러다 술이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셨고 이미 예상이라도 한 듯 자연스럽게 같이 모텔로 갔습니다. 그녀는 먼저 내숭 없이 편하게 즐기자면서 본인이 하고 싶었던 것들은 저에게 하기 시작했고 저도 상상 속에서만 해보았던 것들을 거침없이 그녀에게 하였습니다. 짐승처럼 소리치며 서로가 타락하고 더러워진 것 같은 느낌에 더 짜릿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와 사귄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녀는 저와 만나는 중에도 소개팅도 나가고 잘난 남자친구도 사귀었습니다. 제가 화도 내보았지만 그녀는 티끌 모아 티끌이라면서 우리는 서로를 책임질 수 없는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저도 그 말에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도 중간중간 소개팅도 나가고 잠깐 만나는 여자도 있었지만 그녀와의 관계를 쭉 이어졌습니다. 각자의 애인과 비교하면서 관계만큼은 우리 둘이 제일 궁합이 좋은 것 같다며 각자 결혼해서도 계속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다가 그녀가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 소식을 듣고 몇 번을 말렸지만 티끌 이야기를 하면서 저하고는 절대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결혼을 하였고 사랑이 없는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잦은 부부싸움은 결국 몸싸움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고등학생 때 그날처럼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는 날이면 며칠 동안 돌아가지 않고 제 집에서 신혼부부처럼 있다가 갔습니다. 나중에 문제 생길까 걱정은 되지만 오히려 그녀는 남편이 아이를 갖자고 하는데 전부 다 제 아이로 낳을까도 고민이라면서 어떠냐고 물어보더군요. 결혼 생각은 없고 아이는 있으면 좋지 않냐면서 게다가 무료로 알아서 잘 키워줄 텐데 뭐가 문제냐고 하는데 저도 미쳤는지 낳아달라고 하면서 그날 이후로는 피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관계가 평생 이어질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그녀가 제 아이를 낳고 이혼을 하면서 가난하고 힘든 가족을 대물림이 되지 않을까? 걱정은 돼서 멈추려고 하지만 그녀가 제 집으로 오는 날만 기다려집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